10개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을 만한 이미지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 모델은 어떤 걸까요? 이걸 보여줬을 때, 이거는 말이야, 이거는 개야, 이거는 차야, 뭐 이런 식으로, 트럭이야,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그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옥천입니다. 예,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제, 엠리스트 이미지를 학습을 시킬 건데, 학습을 한번 해볼 텐데, 저번에는 그냥 뉴럴 네트워크만을 이용을 했고요. 이번에는 CNN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를 했을 때에 좀 학습이 좀 잘 안 되는 어떤 원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CNN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 그 CNN 개념은 제가 앞쪽에 제가 링크 2개 영상을 올려드렸죠. CNN 이해라고 영상 2개를 올려드렸으니까 그걸 반드시 보시고요. 네, 그걸 안 보시면 지금 제가 뒤에서 설명하는 모델을 만들 때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CNN 가지고 이번에 목표는 CNN 가지고 엠리스트를 할 거고요. 그랬을 때 CNN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거는 CNN에서 이제 앞에 제가 이해시켜드렸던 그러니까 컨볼루전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며 그 안에 들어있는 뭐 커널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패딩이라는 개념, 스트라이딩이라는 개념 뭐 이러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한번 실제로 사용하는 거를 한번 보면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쪽에서는 이렇게 그냥 실행시키시면 되고요. 요거는 그냥 기본 설정이니까 앞에서 쭉 했었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부터는 주로 이제 모델들이 이제 계속 많이 나올 거니까요. 앞으로는 이제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조금씩 이제 추가되는 개념들은 그때 설명하면서 이제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아주 간략하게 보면 학습을 할 때 일단 학습하기 위한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라이브러리들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데이터 가지고 오고, 데이터 내용이 어떤지 보고,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하는. 그래서 요거는 사실 한 2개로 나뉩니다. 데이터 보는 것과, 그다음에 분석하는 게 꽤 그게 좀, 복잡하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사실 실전에서는. 그래서 좀 심플하게 보면 데이터를 어쨌든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보는 거,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그 데이터에 맞게끔 이제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죠. 모델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컴파일해서 학습을 시켜야겠죠. 그죠? 컴파일할 때 로스 값이랑 뭐 이런 것들 세팅해 주잖아요. 그죠? 앞쪽에서 한번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끝나면 학습된 모델은 세이브해서 다음번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이브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습의 과정은 이제 이 이후에 이거를 실제로 서비스 하려면 이제 프리딕션하고 뭐 이러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다음번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 거고요. 자, 그러면 전체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와 보는 겁니다. 데이터를 가져와 보는 건데 이것도 엠리스트랑 같습니다. 텐서플로에 여기 보면 시파10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발음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시파10이라는 게 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얘도 이미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면 트레인 데이터, 트레인 레이블,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레이블이 있고요. 트레인 데이터가 5만 개,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가 5만 개. 그러면 얘는 이제 좀 눈에 익으셨나요? 5만 개의 데이터가 있고 그 중에 5만 개의 데이터 한 개를 보면 32개, 3개짜리인 거죠. 저게 이제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되냐면 32 픽셀, 그리고 채널은 3개, 그러니까 칼라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칼라 이미지고 얘도 5만 개인데 1개. 이거는 엠리스트에서는 저기에 5만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5만이라고 적어도 되고요. 5만의 1이 5만이라고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5만 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쭉 그러니까 로우 벡터로 쭉 있는 거죠. 로우 벡터로 이렇게 쭉 있는 거고 거기를 5만 개 한 개를 이렇게 배열로 감싸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컬럼 벡터의 개념입니다. 컬럼 벡터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내용입니다. 이걸 컬럼으로 하든 로로 하든 어쨌든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 테스트 데이터는 10,000개가 있는 거고요. 얘는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앞에서처럼 이 레이블 안에 뭐가 있는지, 레이블 안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유니크한 값들을 한번 뽑아보자 라고 해서 한번 뽑아봤더니 0번에 0, 1, 2, 3 이렇게 해서 9까지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데이터가 여기도 있는 것 같고요. 0이라는 레이블을 달고 있는 데이터가 5,000개, 그 다음에 1은 5,000개, 각각 5,000개. 그래서 총 5만 개가 있는 겁니다. 5만 개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얘를 실제로 뽑아보자. 그럼 이게 레이블이 0, 1, 2 되어 있는데요. C-10의 매뉴얼에 보면 0번은 에어플레인이고 1번은
오토모바일이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적혀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그냥 그거 보고 적어 놓은 거고요. 그랬을 때 이미지를 한번 출력해줘라고 하는 건데 보시면 이것도 처음 나온 거니까 일단 여기서는 이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enumerata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설명보다는 실제로 보시는 게 빠를 거예요. for item in range 10 이렇게 하면 print item 이렇게 하시면 그죠? 여기 0번부터 9번까지의 숫자잖아요. 배열이 이렇게 여기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거 한 개 한 개씩 이렇게 찍어 보는 건데 얘를 찍을 때 여기 위치까지 같이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하시면 인덱스가 찍혀요. 이렇게 하면 이게 뭐 왜 이걸 왜 써?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럴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자, 1, 2가 있는데 거기에 0번째 데이터,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 이렇게 인덱스를 손쉽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쓰기 위해서 enumerate 썼고 np 랜덤 랜드라고 쓰면 플로트한 랜드 값이 나오고요. 랜드 인트라고 쓰면 인티저한 값이 나와요. 그래서 시작점 끝점 개수예요. 그래서 0번부터 4999까지 25개 데이터를 만들어줘. 어쨌든 25개를 만들어줘. 라는 거고요. 그래서 5만 개 중에 랜덤하게 여기 이미지 한번 가지고 와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서브 플롯도 아마 처음 나온 거니까요. 서브 플롯은 어떻게 적느냐 하면 이 플롯을 그리는데, 여러 개의 플롯을 많이 그리고 싶은 경우에 그러면 서브 플롯을 쓰고 5,5라고 적으면, 가로로 5, 세로로 5짜리를 만들어줘 인 거고, 그러면 이 총 25개의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중에 여기에 플롯, 아니면 여기에 플롯 그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순서를 가로로 쭉 가면 갈수록 쭉, 그래서 얘가 25가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IDX를 제가 그래서 뽑은 거예요. 인덱스 값.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에 랜덤하게 뽑은 그 숫자가 들어가겠죠. 어떤 이미지를 보고 싶은지를 랜덤하게 뽑은 거니까. 그래서 IDX 값 플러스 1, 0부터 시작하니까 플러스 1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여기 그리드 이렇게 나오는 건 못 나오게 하고, 여기 옆에 보면 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기 그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그 값을 볼 수 있도록 눈금이 나오는데 그 눈금 안 보이게 하려고 틱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값, 빈 값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눈금이 안 보이고요. 그 다음 이미지 쇼에서 트레인 데이터스, 즉 여기 보면 트레인 데이터스 안에 들어있는 인덱스 값, 그죠? 인덱스 값에 있는 33, 33, 3, 그죠? 요렇게 리턴 해줘. 그러면 뭐가 떨어집니까? 얘의 리턴 결과는 32,3짜리 매트릭스가 넘어오는 게 거겠죠? 3차원 매트릭스가 넘어올 거고, 그러면 그거를 이미지를 보여줘라고 하고, 그러면 요 이미지 몇 번째, 이게 몇 번째 이미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레이블이 있잖아요. 정답이 있잖아요. 몇 번째 정답. 그걸 가져오려고 여기 보면 트레인 레이블로부터 똑같이 이미지, 인덱스 이미지를 가져왔고요. 그런데 여기는 1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안에 한 개가 더 있잖아요. 그죠? 그냥 바로 있는 게 아니고 한 개가 또 배열로 감싸져서 그 안에 한 개 더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는 무조건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0번째 걸 가지고 와 한 거고, 이렇게 가지고 오면 숫자가 있겠죠. 그죠? 어떤 숫자가 이 레이블에 정답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그 정답들은 0번은 이거고 1번은 이거고 하니까 요 인덱스로부터 끄집어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클래스 네임스에서 가지고 와 해서 요 레이블을 보면 요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랜덤하게, 그럼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뭐 개구리도 있고 개도 있고 총 10개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을 만한 이미지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떤 이미지를 보여줬을 때, 최종 모델은 어떤 걸까? 이걸 보여줬을 때, 이거는 말이야, 이거는 개야, 이거는 차야, 뭐 이런 식으로, 트럭이야,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그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모델을 만드는데 여기 보면 트레인 데이터에 보면 트레인 데이터스하고 255로 나누죠. 그죠? 그러면 트레인 데이터스, 테스트 데이터스를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는데, 요거는 콤마 하면 요 앞에 튜플로 요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요 앞에 결과가 요게 들어가고요. 요 뒤에 결과가 여기 들어갑니다.
어쨌든 트레인 데이터스를 255로 나누는 거를 노멀라이즈라 그러는데 저걸 왜 해주냐 하면 저렇게 하면 성능이 더 높아진다. 모델의 성능이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미지는 이미지의 컬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0부터 255까지 256개의 뎁스로 표현하잖아요. R을 그렇게 표현하고 G를 그렇게 표현하고 B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RGB를. 그러면 얘네들 숫자들이 어쨌든 255까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스케일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진폭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폭이 너무 크니까 얘를 줄이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죠? WX 플러스 P니까 곱하기도 있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를 하면 이 숫자들의 그 결과값의 진폭이 커서 이 그 시그모이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함수들을 쓰잖아요. 이런 함수들을 썼을 때 이게 잘 맞추는 게 그 진폭이 커서 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의 진폭을 좀 낮추자인 겁니다. 노멀라이즈라는 게.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를 255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얘는 255까지밖에 없으니 0번부터 1번 사이의 숫자로 바꿔버리자는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255를 1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0.00 뭐 얼마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이 떨어지겠죠. 그죠? 요 값으로 사용하자는 거죠. 어차피 255까지 있던 데이터를 숫자를 줄여서 전부 다 소수점이라 그러지 다 숫자는 다 달라지기 때문에 다 구분은 되잖아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구분은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노멀라이즈 시켜준다인 거고 얘를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까 DNN에서는 제가 저걸 일부러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만 가지고 이용했던 앞에 영상에서는 그런데 얘는 했습니다. 하면 성능이 더 좋아진다 이거. 자 그러면 이제 핵심이 여기 이 부분인데 이제 모델을 만드는데 첫 번째 거라 그냥 간단하게 시퀀셜 모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시퀀셜 모델이랑 그다음 펑셔널 모델이랑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랬을 때 시퀀셜 모델로 만들어서 그냥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컴보 2D랑 맥스 풀링을 어떻게 세팅했느냐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컴보 2D 같은 경우는 32가 뭔가요? 32개의 필터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커널은 3 곱하기 3짜리죠. 그러면 3 곱하기 3짜리 커널을 여기 이미지 위에다가 올리는 거잖아요. 요 이미지 위에다가 3 곱하기 3짜리 픽셀의 커널을 만들어서 옆으로 스트라이드 시키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올려서 그 올리는 그 커널이 몇 개나 있느냐 하면 32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32개의 필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필터라고도 얘기하니까 32개의 필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요 3 곱하기 3짜리 이미지의 커널을 사용을 할 거고 이미지의 커널이고 3 곱하기 3짜리 매트릭스 커널을 이용할 거고 스트라이드는 적지 않으면 1,1입니다. 그래서 스트라이드는 옆으로도 한 칸씩 움직이고 아래로도 한 칸씩 움직이라라는 거고 그 다음 액티베이션은 렐루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렐루는 제가 간단히 보고 더 상세한 거는 마찬가지로 링크에다가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렐루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우리가 이때까지는 이렇게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시그모이드 함수는 결국은 이런 함수고요. 렐루 함수는 이런 함수입니다. 이런 함수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그모이드랑 차이점은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런 함수입니다. 이런 함수 이해되세요? 이게 0에서부터 1이잖아요. 렐루 함수는 시그모이드는 0에서부터 1까지밖에 나올 수 없어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그죠? 뒤쪽으로 이렇게 가거나 그죠? 어떤 값에 따라서 어떤 게 1이 되고 0부터 1 사이에 어떤 값이든지 나오게끔 하는 요게 시그모이드 함수고 렐루는 보시면 2, 3, 4, 5, 6, 10이 있죠. 처음에 0보다 작은 음수일 때는 전부 다 0입니다. 0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비례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함수가 렐루 함수입니다. 그러면 차이점을 아시겠죠? 왜 시그모이드 대신에 이 함수 쓰느냐는 제가 밑에 영상에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 렐루 함수를 쓰면 좀 더 효율이 좋다. 라서 이 렐루 함수를 쓸 겁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렐루 함수를 쓸 것이고 여기는 인풋을 제가 따로 안 만들고 여기 보면 인풋 쉐입이라 그래서 첫 번째 댄스에만 제가 넣을 수 있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 댄스에는 인풋 쉐입으로 그래 해서 33, 3짜리 이미지가 들어올 거야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얘를 서머리 해보면 컨볼루션 한 다음에 최초에 32짜리 이미지가 들어오면 컨볼루션이 끝나면 몇 개가 들어올까요?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32짜리인데 커널 사이즈가 3이잖아요. 그럼 32에서 일단 3을 빼면 29, 29만큼의 칸이 있는데
스트라이드를 한 칸씩 움직이니까 29개가 다 생길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시키면, 30. 그래서 30개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 이만한 이미지가 조금 줄어들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 특정 피처들이, 포토샵처럼 이렇게 피처들이 막 만들어진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맥스 풀링 합니다. 맥스 풀링해서 2,2를 적으면, 여기 보시면, 맥스 풀링의 2,2는 풀 사이즈죠. 풀 사이즈를 2,2짜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 안에 가장 큰 숫자를 뽑아내는 게 맥스 풀링이잖아요. 이렇게 뽑아내고 맥스 풀링은 여기에 파라미터를 적지 않으면 그 디폴트 값이 얘랑 같아집니다. 그래서 2,2짜리면 옆으로 스트라이드를 2씩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풀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폴트가. 그래서 일단 30에서 2를 빼면 어떻게 되나요? 30에서 2를 빼면 28을 두 칸씩 스트라이드를 시키니까 28을 2로 나누면 14죠. 그죠? 예, 그리고 플러스 1 하면 15. 예,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15, 요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컨클루전 똑같은 개념입니다. 32개짜리 필터 만들고, 그 다음 64개짜리 필터 만들고, 다시 64개짜리 필터 만들고, 맥스 풀링하고. 그러면 이 세 가지, 이렇게 어떻게 동작했는지는 아시겠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시겠죠? 그죠? 예, 요렇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요거를 서머리 해봤더니 당연히 뭐 요렇게 보이는 거 15로 30에서 15개로 줄고 다시 6개로 줄고, 그런데 이럴 때 이 주는 이 개수가 학습 대상이 아니죠. 예. 그 커널 자체가 학습 대상입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위에 보여드린 앞에 영상을 이해 안 되시면 보시고요. 자, 그럼 저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끝에 저렇게 만들어서 이미지를 축소시켜서 저 이미지가 결국은 피처 맵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게 컨볼루션을 해서 이렇게 줄이고 다시 그 안에서 또 맥스 값 뽑아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줄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줄이고 하면 이게 어떤 특정한 어떤 형태가 생길 겁니다. 그죠? 형태가 생기던 어떤 특정한 값이 뽑혀지겠죠. 그게 이 이미지 전체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이미지 전체를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러니까 대표하는 값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값을 만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실제로 결과가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 전체 원판의 이미지를 컨볼루션 맥스 풀링 했을 때 나오는 그 결과물이 첫 번째 원판 이미지를 이 대표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 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끝나고 나면 얘를 플랫 시켜야 됩니다. 그죠? 플랫은 시켜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건 32x 32짜리가 최종 모양은 어떻게 돼 있나요? 4x4짜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4x4짜리에 64개가 생기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에 마지막에 컨볼루션에 필터의 사이즈가 64개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4개가 64가 될 거고, 그랬을 때 마지막 댄스를 이제 64로 해서 얘네들을 사형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대형시킨 건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요. 얘는 뭐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지금은 그냥 그렇게 했고, 얘를 바꾸고 싶으시면 바꿔보세요. 바꾸고 얘도 마지막도 렐루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 아웃풋 댄스는 10개짜리를 만들었죠. 최종 우리 레이블이 10개죠. 근데 여기 액티베이션 펑션이 없죠. 그죠? 자, 최종 그런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 보시고, 그랬을 때 얘를 플롯으로 한번 출력해 본 겁니다. 위에서 한 대로 그대로 되는지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뭐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컴파일 할 때는 보시면 로스가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써야 되는 거 아시죠?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카테고리컬, 왜냐하면 0부터 1까지 중에서 정답은 하나잖아요. 통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개밖에 안 나오니까 카테고리컬인데, 우리가 끝에 이거를 원핫 인코딩, 나중에 원핫 인코딩 한 것도 아마 샘플로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원핫 인코딩 하지 않고 그냥 쉽게, 그냥 그 값 들어오면 자동으로 알아서 원핫 인코딩해서 넣어줘. 그리고 마지막을 내가 로지스로 쓸 거야 했기 때문에 제가 끝에 로지 값을 안 넣었죠. 그럼 알아서 통계적인 개념으로 만들어진 경우에 뭐를 쓴다고 했죠? 마지막 부분에 소프트 맥스를 쓴다 그랬죠. 소프트 맥스가 쓰여질 거고, 옵티마이저는 이제 앞으로는 뭐 특별한 일 아닌 이상은 아담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담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놓지는 않아요. RMS 프롭이 좀 더 좋은 결과를 내놓을 때도 있고요. 그건 데이터의 성향, 그리고 모델을 만들어내는 구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것저것 한번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됩니다. 모델을 만든 다음에 얘네들을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애큐러시도 볼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총 10번을 학습을 하는데요. 여기에 앞쪽과는 조금 다른 게 이렇게 밸리데이션 스프릿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앞쪽에 했던 영상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죠? 그냥 뉴럴 네트워크 가지고 엠니스트 했을 때 여기에 스프릿 해가지고 0.2% 데이터의 0.2%를 내가 밸리데이션 하는데 쓸 거야 라고 했었는데 아예 이렇게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 테스트 데이터, 학습용 데이터는 전부 다 학습에 사용을 하고 테스트 하려고 만들어 놓은 이 데이터를 실제로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쓰겠다 이렇게 지정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정말 이 학습할 때는 3개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학습용 데이터, 이렇게 밸리데이션 하는 데이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리딕션 해볼 데이터. 그럼 이 3개는 완전히 별개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죠? 얘네들이 중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답을 다 알려주고 모델한테 너 맞춰봐라고 하는 거랑 같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면 안 되고 모델은 테스트 데이터, 학습용 데이터 따로 그리고 학습 도중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밸리데이션 데이터 하나 따로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학습이 다 돼서 모델이 다 끝나고 나면 얘가 정말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프리딕션용, 그러니까 이밸류에이트용 데이터 따로 이런 식으로 3가지 데이터를 원래는 준비해야지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학습을 다 시키면 얘는 0.87까지 로스가 줄어들었고요. 69% 정도 맞춥니다. 생각보다는 잘 못 맞추죠. 그러니까 엠니스트 같은 경우는 워낙 깔끔해서 그런데 이 이미지만 봐도 아시겠죠. 이 이미지들 안에서 이게 같은 이미지 없나요? 강아지, 고양이, 이 고양이랑 이 고양이 같은 이런 이미지들이 있을 때 이게 고양이라고 맞추게 하기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이 데이터는 깔끔하지가 않죠. 엠니스트만큼. 그래서 요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뒤로는 뭐 이밸류에이트 시키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로스 값들 보는 거고 근데 로스 값이 처음엔 이렇게 잘 줄다가 로스 값은 잘 줄죠. 그런데 밸리데이션 로스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버핏이 조금 일어나죠. 로스는 줄었는데 밸리데이션 데이터 가지고 해봤을 때 로스 값이 더 크잖아요. 얘가 이렇게 같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모델이 조금 이상하다. 느낌적으로 잠깐 좀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면 되고 자 여기에 Save and Serialize는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니까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학습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는 달라진 건 딱 여기만 요거 달라진 겁니다. 요거 그죠? 그래서 여기에 컨볼루션이랑 맥스풀링이라는 거는 쓸 때는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요 개념을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그럼 여기 파라미터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내가 그럼 어떤 이 값들을 이 숫자를 바꿨을 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알려면 제가 올렸던 그 2개 영상을 반드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